안녕하세요. 화양연화 사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주 분석 시스템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화양연화 사주는 전화와 문서를 통해 상담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문서 상담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1:1 맞춤 영상 분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는 맞춤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 영상입니다. 영상 속 주인공님께 미리 충분한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실제 상담 시에는 오직 고객님만을 위한 독립적이고 프라이빗한 분석이 제공되니 안심하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생님 일과는 상냥하고 친근감이 많은 개수입니다. 싫어도 싫은 티를 크게 내는 편이 아니므로 주변에 큰 적이 없고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는 편입니다. 말재주가 좋고 표현, 자비심, 다재다능, 매력이 많은 개수입니다. 그리고 일지 미토가 편관이네요. 일지는 내 몸, 배우자, 중년 시기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시련, 힘듦, 수술, 사고 등을 안고 태어난 인생이라 볼 수 있죠. 자신을 희생해 가정을 살리는 사주입니다. 중년기에 수술, 사고, 구설수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지 배우자 궁도 편관이니 배우자가 엄격하거나 압박을 주는 존재, 그래서 긴장감이 있는 관계가 되겠죠. 강한 책임감과 인내심이 있고 집에서도 쉬지 못하는 심리적 압박과 배우자 눈치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지에 묘궁을 두면 아주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수재가 많은데 보고 들은 것들을 창고 속에 넣어두기 때문이에요. 배우자 궁도 묘지이니 당연 배우자도 똑똑하겠죠. 그러나 묘지이다 보니 배우자가 아프거나 부부간의 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럿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기도 하고 종교, 수행, 철학, 역학, 문학 등의 정신활동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일주 개미의 활동성은 외부로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내부 정리와 내실 다지기가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현금 유동성은 막히기 쉬우나 부동산 계약이나 장기 저축 등 자산을 땅에 묻는 장기 자산 보유에는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필수예요. 다음은 띠가 있는 연주부터 분석할게요. 연주는 국가, 해외, 조상, 초년, 첫인상이에요. 그래서 연간에 신금 편인이 있으면 첫인상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보는 듯한 인상도 줍니다. 호불호가 명확하고 초년 공부도 여러 과목을 잘하기보다 특정 과목에 꽂혀 깊이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연지는 뱀띠 사화 정제네요. 초년 운이 좋고 조상이 부유하며 정제스러운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을기인이네요. 태어난 근본 토대와 초년의 환경에 기인이 혜택이 있어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때 귀인의 도움이나 긍정적인 문서 등 유리한 구조를 갖추었네요. 다음은 월주. 월주는 직업, 환경, 그리고 청년기예요. 월간이 정합 편제, 부모가 사업을 하거나 흥망성쇠가 크고 아버지가 집안을 이끄는 모습이며 준생님께서도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청년기에 바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월지 유금 편인. 편인은 모친 아이디어, 특화된 기술, 자격, 면허 등이죠. 과거에는 편인은 흉신으로 보았으나 현대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 환경은 배움, 문서,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전문적인 환경이 바탕이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증 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월주 정유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주 무대에서 전문성, 문서, 학문에 대한 집착과 갈망은 몹시 강하나 실제 성취나 진행 과정은 늦어지거나 반복되는 경향을 겪을 수 있어요. 부모의 뒷받침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월지 편인이 공망이라서 조급함을 버리고 내실을 다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은 시주입니다. 시주는 말년 시기입니다. 위에 시간은 일관과 같은 개수 비견입니다. 말년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뜻을 펼치거나 동업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까지 재물 때문에 경쟁하거나 다툴 수 있어요. 자식과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며 자식을 키우면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시지는 해수 겁재.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 또는 센 사람들과의 경쟁적인 환경이 놓이거나 재물을 빼앗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수성가와 독립심이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겁재까지 있으면 나와 코드가 같지 않아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말년의 주체성과 장악력이 정점에 달하며 삶의 주도권을 굳건히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년에 왕성한 운은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대운 그래프에서 설명할게요. 준생님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섬세하고 감정에 민감하여 주변 환경과 흐름을 잘 읽고 겉으로 자신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스며들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주체성과 뚝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이 몇 개 보이네요. 천간이 제극인 구조입니다. 재물을 위한 공부,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그 과정에 현실적인 금전과 배움 및 자격 사이에서 지속적인 심리적 저울질이 일어나고 돈을 쫓다가 문서를 놓치거나 학업 중 금전적 고민을 자주 할 수 있어요. 두 기운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인생 전반부는 사유 반합으로 초년과 청년기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을 추구하며 지식과 자격을 강력하게 흡수하는 시기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조직과 협력하여 사회적 전문성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인생의 후반부는 삼합에서 중심이 되는 왕지가 빠져 있거든요. 이 말은 중년을 기점으로 준생님 인생의 방향성이 문서 자격 공부에서 활동, 기술, 창작의 시간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사주에 필요한 오행, 부족한 오행 찾아볼게요. 목 기운이 조금 부족하시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시네요. 목 기운인 식상이 부족하면 머릿속 생각은 참 풍부한데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조금 서툴 수 있어요. 전문성과 주관은 정말 강하신데 그걸 밖으로 화려하게 펼치는 기능이 조금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숲 산책을 자주 하거나 초록색을 가까이 하시고 소품이나 옷 같은 가까이 둘 수 있는 곳에 초록색을 활용하세요. 작은 아이디어라도 메모했다가 바로바로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기운이 훨씬 좋아집니다. 일기를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직업운을 마무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돈을 굴리는 활동적인 사업보다는 전문 자격증이나 문서를 쥐고 내실을 다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내 전문 영역에서 조용히 내공을 쌓아 가치를 키워나가는 게 준생님 삶의 근본적인 안정감을 지켜줄 거예요. 다음은 대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인생의 큰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현재 준생님의 도로는 비포장인지 고속도로인지 같이 확인해 보죠. 여기 파란 선은 준생님, 파란 점선은 경쟁자의 흐름입니다. 현재 7, 8 대운을 보시면 그래프가 급상승해서 성취가 정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뿌리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청년기나 중년기라면 왕성한 활동력이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지금은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특히 관절이나 소화기 쪽으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수 있으니 무리한 활동은 멈추고 절대적인 휴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형제와는 흐름이 멀어질 수 있으니 스스로 평안을 지키는 수비태세가 가장 유리한 시기예요. 7, 8 기축 대운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대운과 연, 월지가 완전히 삼합 사유축을 이뤄서 거대한 궤도수중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아주 체계적으로 응집되죠. 인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라 무리하게 나서기보다 문서, 권리를 쥐고 전문가로서 안전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버티는 내면의 힘이 아주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나 앞으로만 영역을 넓히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에너지를 갈무리하고 다음을 향해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 건강이나 본인의 수술 등 돌발적인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관제 구설이 생기지 않게 매사에 마찰을 원천 차단하는 게 현명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세운을 보면 올해 2026년 병오년은 정신적으로 새로운 무대를 추구하게 되고 금전적인 일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실속 있는 일에 성실히 참여하시니 노력한 만큼 확고한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발생해요. 다만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어요. 절차를 무시하다가 자칫 소속된 단체나 관청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위험이 있고 중책을 맡으면서 능력 이상의 부담감을 느껴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삼키는 스트레스가 크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동료나 지인과 협력하여 동업관계를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육합의 기운으로 관계가 묶이면서 명예와 주거 안정을 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노익장을 가시하며 재물 욕심을 내다가 건강을 크게 잃을 수 있어요. 원진과 기문이 겹치게 되어 인연이 꼬이거나 갈등이 심화되며 일 진행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확장을 노리기보단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 개발에 전념해야 합니다. 고치고 개선하는 인내의 과정이 타인의 긍정적인 시선을 받게 될 거예요.
돈을 움켜쥐려는 기본 성향이 적극성이 더해져 성취는 좋지만 무리한 탐욕은 심각한 실수를 부릅니다. 단 금전 관련 민사소송이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흐름입니다. 가족이나 단체에서 중책을 맡게 되고 배우자의 활동력도 증가하지만 갈등이 생기거나 정체가 반복될 수 있어요. 경제적 성취가 무리하게 매달려 체력 한계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잦은 의견 충돌과 심리적 불안, 관제 구설 위험이 높으니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2027년 정민년 세운을 한번 볼게요. 2027년 정민년은 준생님이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럴 땐 겸손을 유지하시면 오히려 주변의 동정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흐름이 생깁니다. 강한 압박감 속에서 체력도 떨어지고 활동성도 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럴 때 억지로 움직이지 마시고 에너지를 내부로 갈무리하면서 실력을 재정비하는 완벽한 충전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직업적인 환경도 내가 주도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구간이에요. 확장은 멈추고 한직이나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조급하게 앞으로 나서려 하면 제동이 걸리고 중압감만 커질 수 있거든요. 천간으로 재물 욕심이 들어와서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지지만 현금은 꽉 막히고 묶이기 쉬워요. 자식 자랑이나 명품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지출도 늘어날 수 있고요. 27년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이나 저축처럼 묻어두는 형태가 훨씬 유리합니다.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집중이 잘 안되고 마음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활동만 허락되는 다소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년, 27년 한 줄 정리를 하면 2026년에는 무리한 재물 욕심이나 급한 활동을 경계하세요. 2027년에는 무리한 확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내실로 모으세요. 두 해 모두 건강과 마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스템 안내를 위한 샘플 영상이라서 상세 내용은 실제 상담 시 다룰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상담 예약이나 문의는 항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언제나 고객님의 삶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양연화 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